이번에는 커런트 미러의 노이즈 애널리시스를 해보도록 하지요. 커런트 미러는 레퍼런스 커런트를 받아다가 복사해가지고 적절히 스케일링 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트랜지스터가 두 개니까 각각의 이름을 정하고 레퍼런스 커런트 소스를 이렇게 대문자 REF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노이즈 애널리시스를 아웃풋을 기준으로 이렇게 output referred noise current의 one-sided spectral density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커런트 미러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의 노이즈 소스들을 우리가 다 그려줘야 되는데, 그려보면 이렇게 트랜지스터 하나당 총 3종류의 노이즈 소스들이 있죠. M2도 마찬가지. 이렇게 M1, M2,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output referred noise current의 one-sided spectral density, 그리고 이거를 각각의 트랜지스터의 노이즈 소스들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M1의 채널 노이즈 커런트를 IN1, 그리고 M2는 IN2, 그리고 M1의 게이트 쪽에는 VN RG1 게이트 레지스턴스 노이즈, VN 1 over F1 one-sided spectral density인 거죠. N RG2 VN 1 over F2. 이렇게요. 우리가 노이즈 애널리시스를 할 때 수행해야 되는 일은 이 각각의 6개의 노이즈 소스들을 아웃풋 레퍼런스 노이즈와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 우리는 트랜스퍼 펑션의 절대값의 제곱을 각각의 노이즈 소스들의 one-sided spectral density에 곱해가지고 합한 다음에 합함으로써 토탈 아웃풋 레퍼런스 노이즈 커런트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vn rg1과 vn 1 of f1 이 두 개는 이제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퍼 펑션을 하나만 구해서 같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트랜스퍼 펑션들은 총 4종류. 자, 이 4종류의 트랜스퍼 펑션들을 각각 한번 순서대로 구해보도록 하죠. 자, 1번은 분석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딴 노이즈 소스들은 제거하고 그립을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트랜스퍼 펑션을 구할 거니까 in1 그리고 inout 얘네들 사이에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 되는 거죠. 얘네들 사이에 트랜스퍼 펑션은 일단 우리가 여기 M2에 게이트 전압을 Vx라고 하면 Vx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inout은 Vx의 GM2 해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Vx를 구해보자면 Vx는 in1에 여기서 들여다보이는 저항값을 구하면 되는데 저항값이 얼마냐면 GM1 그리고 M1이 다이오드 커넥티드 MOS 트랜지스터라서 GDS1도 GDS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주면 얘는 IN GM2 GM1 GDS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트랜스퍼 펑션 1번 구했고 두 번째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얘는 VN, RG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RG1 그리고 얘를 IN out 아까 여기다가 IN1이라고 했었어야 되네요. 이렇게 자, 네, 어쨌든 잘 됐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IN out을 알기 위해서는 M2의 게이트의 전압인 Vx를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VN RG1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M1의 게이트 전압을 Vx 더하기 VN RG1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M1의 드레인 전압은
vx 더하기 vn rg1 여기다가 빼기 gm1 나누기 gds1 하면 그게 vx가 되는 거죠. 네. 자, vx, vn, rg1, vx가 있으니까 우리가 vx를 왼쪽에 vn, rg1을 오른쪽에 이렇게 또 몰아봅시다. 그러면 vx는 vn, rg1 분의 gm1 더하기 gds1 gm1이 되는 거죠. 네, 여기 1. 자, 그러면 따라서 in out은 gm만 곱해주면 되니까 gm vx니까 빼기 gm2죠. vn rg1 곱하기 gm1 gm2 gm1 더하기 gds1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아까는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구해졌고 1번 이게 1번 트랜스퍼 펑션, 얘가 2번 트랜스퍼 펑션. 자, 3번은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3번은 이제 M2의 게이트 쪽에 노이즈예요. 이렇게 여기가 M1, M2 여기가 VN, RG2 그리고 여기가 IN out 이라고 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VX를 알아야 되는데 VX를 어떻게 할 것이냐. VX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VX는 간단히 쓸 수가 있어요. VX는 VNRG2의 볼테이지 디바이더로 구하면 돼요. 이쪽에서 보이는 임피던스, 이쪽으로 보이는 임피던스, 걔네들을 알면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임피던스 얼마예요? 1/GM1, GDS1 이쪽으로 보이는 거는 1/SCGS 그쵸? 그래서 1/GM1, GDS1 1/SCGS 분의 1/SCGS가 됩니다. 그런데 1/SCGS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근사적으로 VN RG2 이런 가정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못하면 그냥 식은 좀 복잡하더라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in out은 vx가 vnrg2라고 했으니까 nrg2에 그냥 gm2만 곱해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트랜스퍼 펑션은 gm2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트랜스퍼 펑션. 자, 마지막 네 번째 트랜스퍼 펑션을 또 구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M1, M2, in out, 여기가 in2, 얘네 둘 사이에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 되는데, 네. 이거는 이쪽으로 보이는 저항과 이쪽으로 보이는 저항을 비교를 하면 돼요. 이쪽으로 보이는 저항은 1 over GDS2고 이쪽으로 보이는 저항은 영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in out을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숏서킷 커런트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in out은 그냥 볼 것도 없이 in2, 물론 이쪽에서 들여다 보이는 저항값이 영음이 아니면 그거 반영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트랜스퍼 펑션이 그냥 1이에요. 1 곱하기 1, 이게 네 번째 트랜스퍼 펑션인 거죠. 정리해보면 커런트 미러에 아웃풋 레퍼드, 토탈 뮤직 커런트의 원사이드 스펙트럴 덴시티는 in1 채널 로직 커런트 M1의 원사이드 스펙트럴 덴시티의 트랜스퍼 펑션의 절대값의 제곱을 하고, 두 번째는 M1의 게이트 쪽 노이즈, 게이트 레지스턴스 노이즈의 원사이드 스펙트럴 덴시티와 원오브 노이즈, M1의 원오브 노이즈의 원사이드 스펙트럴 덴시티의 트랜스퍼 펑션, 두 번째 우리가 구한 트랜스퍼 펑션의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2의 게이트 레지스턴스 노이즈의 원사이드 스펙트럴 덴시티와 M2의 F1 원오브 F 노이즈의 원사이드 스펙트럴 덴시티, 거기에 우리가 구한 트랜스퍼 펑션 GM2의 절대값의 제곱하고 in2 M2의 채널 로직 커런트의 원사이드 스펙트럴 덴시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보자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Vn, RG,
RG1 VN 모노베프 노이즈 one size spectral density 거기에 IN1 여기다가는 GM1 제곱을 곱해주면 한 대 묶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GM1 더하기 GDS1 이렇게 그 다음에 GM2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또 M2 거는 M2 것도 R2, RG2 one size spectral density M2의 one over F noise 요거 아직 문을 닫으면 안 되고 더하기 IN2 GM2 제곱 GM2 제곱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유심히 보면 우리가 이걸 근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사 그냥 놔도 되긴 하는데 이제 노이즈 애널리시스 할 때 식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정도 근사는 상당히 유용하죠. 자, 이렇게 보면 GM2 제곱 여기도 GM2 제곱 그러니까 한 대 묶을 수가 있는데 4KT 3분의 RG1 K1 모노그래프 노이즈 식은 W1 L1 모노그래프 그리고 4KT 감마 GM1 자 이제는 M2 거 4KT 3분의 RG2 K2 CX W2 L2 모노그래프 4KT 감마 GM2의 GM2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토탈 아웃풋 레퍼드 노이즈 커런트의 one side spectral density입니다. 그 중에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앞부분은 M1에서 온 거고 뒷부분은 M2에서 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W1 대 W2를 1대 N으로 즉 커런트 미러가 N배 전류를 키워서 스케일링해서 출력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M1로부터 발생하는 노이즈 성분과 M2로부터 발생하는 노이즈 성분은 어느 게 클까요? M1으로부터 발생하는 노이즈 성분이 N배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선 게이트 레지스턴스 노이즈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W1 대 W2가 1대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W1이라면 W2는 N배만큼 W1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RG2가 RG1에 보다 N배 더 클 겁니다. 하지만 얘를 이제 N개의 핑거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항값은 게이트 레지스턴스는 n배 크지만 핑거가 n배 커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게이트 레지스턴스 노이즈가 M2로부터 오는 게 M1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n배 작아요. 왜냐하면 핑거의 개수는 제곱분의 1의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유도한 바와 같이 그래가지고 RG1 4KT R1 나누기 3 이게 n배 큽니다. 4KT RG2 이렇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오버프 노이즈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게이트 레지스턴스 노이즈고요. 원오버프 노이즈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은 채널의 면적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이거대 이거는 n대 1이 됩니다. 그냥 W2에 NW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채널 커런트 노이즈를 보면 얘네들은 이제 GM을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GM은 세 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냐면 뮤시옥스 WL VGS 빼기 VTH 또는 EI VGS 빼기 VTH 또는 EI 뮤시옥스 WL 하고 스퀘어 루트 취하는 여기서 VGS가 서로 같은 전압으로 걸려 있고 그리고 I는 같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WL을 우리가 아는 상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 이 식을 사용해야지. 이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되겠구나. 왜냐면 I는 서로 다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사용하는 건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GM은 VGS가 서로 같을 때 W에 비례하는구나. 그러니까 GM1 대 GM2는 1대 N이에요. 즉 채널 커런트 노이즈는 4KT 감마 GM1 대 4KT 감마 GM2는 N 대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M1으로부터 온 노이즈가 M2로부터 온 노이즈보다 N배 크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커런트 미러에 캐패시터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런트 미러가 있고 W2가 W1보다 N배 클 때 M1으로부터 노이즈의 원사이드 스펙트럴 덴시티가 M2로부터 온 노이즈의 원사이드 스펙트럴 덴시티보다 N배 클 때 이렇게 C를 달아가지고 M1으로부터 오는 노이즈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4종류의 트랜스퍼 펑션을 차근차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추가로 우리가 다른 캐패시터를 포함해서 4종류의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in1, in-out 네, 이렇게요. 두 번째는 일단 4종류 경우를 일단은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in out vn rg1 네,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M1, M2, IN2, IN-out, IN2와 IN-out 사이의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이렇게 M1, C, M2,
그리고 vn rg2 in out. 네, 이렇게 총 4종류의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4종류를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단순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빨리 병합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병합을 하려고 하냐면 얘네들을 한 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병합 기술은 이런 거예요. 2번은 이퀴벌런트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n out M1의 채널 커런트 쪽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RG1 게이트 레지스턴스 노이즈에 GM1 제곱을 곱하고 더하기 원오버프 노이즈도 있죠. 여기다가 또 GM1 제곱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트랜스퍼 펑션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M2의 게이트 쪽의 노이즈도 전류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변환을 할 수가 있냐면 VNRG2 여기에 GM2 제곱 더하기 VN1/F2 여기에 GM2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총 4개의 트랜스퍼 펑션을 구할 게 아니라 1번 트랜스퍼 펑션과 3번 트랜스퍼 펑션을 만 구한 다음에 병합해가지고 빠르게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트랜스퍼 펑션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1번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려면 Vx를 알아야 되고 Vx를 알기만 한다면 in out은 Vx 곱하기 GM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Vx는 어떻게 구하느냐? in1에 들여다보이는 저항값 구하면 되는데 GM1 더하기 GTS1 그리고 1/SC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정리를 또 해보면 이렇게 두 저항의 병렬값이다 하면 각 저항의 컨덕턴스들 합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퍼 펑션은 이제 구한 거죠. 트랜스퍼 펑션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 트랜스퍼 펑션이에요.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트랜스퍼 펑션을 구한 다음에 트랜스퍼 펑션의 절대값의 제곱을 각각의 노이즈 소스들의 원사이드 스펙트럴 덴시티에 곱해가지고 얻을 거기 때문에 얘 절대값의 제곱을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S에 J 오메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GM2 나누기 GM1 더하기 GDS1을 앞으로 뺀 다음에 J 오메가 C 나누기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계산이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트랜스퍼 펑션을 구했고, 이제 세 번째 트랜스퍼 펑션은 in out은 그냥 in2예요. 그러니까 딱히 트랜스퍼 펑션이 없어요. 트랜스퍼 펑션은 그냥 곱하기 1입니다. 곱하기 1. 세 번째 트랜스퍼 펑션. 이 결과를 가지고 정리해보면 아웃풋 레퍼드 노이즈 커런트의 원사이드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해보면 그 다음에 VNRG1 M1의 게이트 레지스턴스 노이즈를 GM1 제곱을 곱해가지고 채널적으로 커런트 노이즈로 변화를 했고, VN1/F1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트랜스퍼 펑션의 절대값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렇게 하고, 여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의 절대값의 제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M2로부터의 노이즈를 보면, 그때 M2로부터의 노이즈는 트랜스퍼 펑션이 1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트랜스퍼 펑션의 절대값의 제곱이 1이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캐패시터를 달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커런트 미러에 아웃풋 레포트 노이즈 커런트의 원사이드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랑 포맷을 맞춰보면 비교를 상호해야 되니까 맞춰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GM1 제곱을 이제 괄호 안에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괄호 밖에서 곱해주면 되고, 네, 이렇게.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 M2에서 온 노이즈도 마찬가지. M1/F2 괄호 안에서는 GM2 제곱을 나눠주고, 괄호 바깥에서 GM2 제곱을 곱해주고 다시.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GM1 얘네들은 이제 근사를 아까 했었고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비교 아까 구했던 노이즈 카운트의 원사이드 스펙트럴 덴시티는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캐패시터를 달아서 생긴 효과, 실을 달아서 생긴 효과는 뭐냐면 M1으로부터의 감소시킨다. M1으로부터 발생된 노이즈의 원사이드 스펙트럴 덴시티를 1 더하기 오메가 C 나누기 GM1 더하기 GDS1의 제곱만큼 감소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C1을 캐패시터를 다름으로써 아까 M1으로부터의 노이즈가 M배 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다른 말로 얘가 M보다 크면 M1으로부터의 노이즈 M2로부터의 노이즈보다 크지 않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 M1의 노이즈가 증폭돼서 크게 보이는 것을 막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캐패시터의 크기를 결정할 때,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C는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M1으로부터의 노이즈가 M2로부터 발생된 노이즈보다 크지 않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